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좀 부정적이다, 인플레를 우려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의견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약간 이제 머스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참. 일론 머스크가 최대 수혜를 본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정권 그렇죠. 들어와서는. 근데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사실은 그동안에 뚜렷한 모멘텀 없었다. 단순히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올라온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목요일에 봤더니 인도량이 떨어져서 지금 주가가 6%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시장을 봤더니 오히려 8%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는 게 뭐냐? 왜냐하면 생산량의 문제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것. 여기에다가 또 인물 요인. 제가 항상 저는 많이 접근하는 게 바로 이 인물 변수입니다. CEO 요인 저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종목이라든지 또는 차트 분석을 하는 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저는 사람에 많이 주목을 해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잠시 꺾일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즈노 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목표 주가를 $515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라갔네? 더 올라갈까? 아니에요.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안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승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 상승 동력이 더 있느냐, 상승 여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엔비디아 올랐죠? 근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PER, PBR 따져보면 힘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근거 있게 마련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테슬라는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올라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게 물론 경쟁자가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브로드컴도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네. 이른바 CPU에서 GPU가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한때 세운상가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젠슨 황 아닙니까?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다른 쪽으로 파생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브로드컴에도 일정 부분 아이온큐죠. 아이온큐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아이온큐가 대단했었죠. 그런데 그 아이온큐에 투자한 기업이 어디? 엔비디아. 그다음에 최근에 로봇에 앞서 우리 코너에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죠. 자, 올해의 키워드는 뭐다? 아로바잖아요. 아로바가 뭡니까? AI, 로보틱스, 바이오 세 개예요. 근데 세 개 다 걸쳐서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로봇에도 투자하잖아요. 젠슨 황이 나와서 로봇을 쭉 소개하는데 한국에 로봇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로봇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게 뭐예요?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게 올해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안 올라가는 종목은 10년이 지나도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은 매일 꿈틀거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꿈틀거리는 건 10번을 두드려봐야 안 꿈틀거려요. 근데 꿈틀거리는 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꿈틀나잖아요. 그것이 어떤 종목인가, 어떤 섹터인가, 어떤 분야인가, 그리고 탄생할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소장님이 올라갈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소장님의 인사이트 안에는 인물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젠슨항이 있는데 특히나 젠슨항은 이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만큼 과연 이번 연설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내놓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뭐 M7 여기에 더해서 뭐 브로드컴까지 워낙 작년 한 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과 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업과 산업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 성장 동력 뭡니까? 바로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현대자동차도 크게 세 분야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동차,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로보틱스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얼반 에어 모빌리티, 드론. 이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를 달리는 차에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에 우리가 점수를 주는 가장 큰 이유죠. 그 기업이 어디냐?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것이 조비다. 조주 아니면 조비. 그러니까 이제 이 조비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기업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능성과 어떤 또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그걸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후자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조비라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인정받고 또 더 조명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시간이 언제쯤이냐라는 것을 우리 개인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그전 말씀드립니다만 6개월 이내에 수익을 내가 내야 되겠다. 그 차원과 3년 뒤에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전략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지금 전기로 비행해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드론, 그다음에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른바 마치 헬기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또 방산으로서 이걸 납품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봅니다만 전 세계 우크라이나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 세계 드론 기술의 넘버 원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결국 미국에서 어떤 정도의 시장에 침투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점에서 조비라는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또 하나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다 알아. 그러면 브로드컴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어떤 브로드컴이 가령 너무 조명을 받았고 상승 연력은 탄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목표하는 것만큼 도달됐을지는 몰라 그러면 바로 뭔가 좀 저평가받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친구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다?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팔란티아나 이런 부분. 그럼 팔란티아 말고 또 뭐가 있지?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그럼 비트코인이 그래야 되는 곳이 어디지? 그럼 로빈후드.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A가 아니면 A 투자가 좀 너무 꽉 차 있다. 고밀도다. 그럼 옆에 돌아가면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명한 지혜로운 뭐 리커전도 있고요. 또 시스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양자 그러면 아이온큐도 있지만 시스크도 있다. 리커전도 있다. 뭐 등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그듭 강조하는 것은 브로드컴과 제가 바이오 이야기할 때 알테오젠과 유사한 걸 많이 살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XPU, 이른바 맞춤형 ASIC, 맞춤형 반도체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는 이 브로드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른바 그동안 빅7 그랬는데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죠.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는 엔비디아까지 포함이 돼서 새로운 우리는 이 시리즈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각광받는 종목 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브로드컴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브로드컴 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봤더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꼽히는 게 또 엑손모빌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손모빌은 그렇다면은 올해 또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배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미국 하면은 자선 사업을 많이 했고 미국인들의 정말 롤 모델, 또 냉혈한 냉혹한 기업인이기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기억 속에 많이 있는데 뉴욕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 돼. 누가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락펠러. 락펠러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락펠러가 사실은 누굽니까? 엄청난 위대한 이 정유 사업자였잖아요. 스탠다드 오일이 누구 거? 락펠러. 그러니까 이 락펠러에 대한 환상이 트럼프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90% 정유를, 근데 사우디고 아랍에미리트고 없었다니까. 오로지 스탠다드 오일, 이름도 스탠다드잖아요. 그 환상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 부동산 업자잖아요. 트럼프 당선인. 이거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 아버지 시대 때 뉴욕을 지배했던 인물, 미국을 지배했던 인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인물이 락펠러. 이 락펠러 같은 사람이 나는 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업이 어떤지 알고 있어. 그래서 엑슨모빌 친구들이 이쪽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차트를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들면 지금 2021년부터가 누구의 임기예요? 바이든이에요. 그렇죠. 22년, 23년, 24년 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긴 했는데 크게 성장을 하진 않았죠. 그렇잖아요. 보시면 엄청난 주가가 뛴 건 아니잖아요. 오르긴 올랐지만. 그러면 뭐다? 바이든 시대는 이보다는 더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아니, 트럼프 시대에는 바이든 때는 이랬는데 트럼프 때는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러면서 워낙 엑슨모빌에 대한 그게 강한 것이 바로 트럼프죠. 거기다가 엑슨모빌도 우리가 기존의 정유 사업만 하고 있으면 에이 뭐 좀 이건 그렇잖아. 식상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사업을 파생해요. 다양한 분야로. 화학 분야에. 정말 미래 산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자 전문가들이 엑슨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아웃퍼폼, 그다음 에너지 섹터에서도 재무 상태가 우수하고 성장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른바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우호적인 정유, 에너지, 엑슨모빌, 락펠러에 대한 이 환상, 또 본인의 기업, 이게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종목에서 상당히 저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적어도 107달러보다는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트럼프 기간 내내. 이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